아니, 여러분, 118년 만에 폭염이라는데 이렇게 강한 햇빛 아래 무방비로 노출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 전 폭염이 맹위를 떨치던 날 80대 어르신 두 분이 열사병으로 숨지셨습니다. 그런데 한여름의 폭염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치명적인 위협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그건 바로 피부에 수십 년간 누적되는 자외선입니다. 이 자외선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우리 피부 세포를 망가뜨려 피부암을 부릅니다.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피부암의 발생률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 무서운 건 피부암은 잘못하면 다른 질병으로 오해하기 쉽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더 쉽게 놓치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80대 어르신 한 분의 발바닥에서 직경 5mm도 안 되는 작은 점 하나 때문에 발가락 절단 수술을 막아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점은 그냥 굳은 살처럼 보였지만 검사 결과 악성 흑색종이었죠. 만약 한 달만 더 늦게 오셨다면 발이 아니라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당신의 마음과 건강을 함께 지킵니다. 여기는 활력인생연구소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이 평생 무심히 지나쳤던 작은 점 하나가 어떻게 생명을 지킬 열쇠가 될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자외선이 피부를 어떻게 서서히 병들게 하는지, 피부암이 오기 전 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신호, 가정에서도 바로 해볼 수 있는 피부 자가점검법을 구체적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미 구독하셨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 공유해주세요. 저는 55세 대학병원 피부과 전문의 김윤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수천 명의 피부암 환자를 진료해왔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오셨죠. 가슴 아픈 건 그분들 중 상당수는 조금만 빨리 그리고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수술도, 흉터도, 고통도 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어릴 적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여름이면 볕에 타도록 뛰어다니며 자랐죠. 그때는 자외선이 위험하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햇볕에 그을린 피부를 건강하다고 여겼고 피부가 까맣게 타면 친구들과 누가 더 까맣게 탔나 자랑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된 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자외선은 단순히 피부를 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포의 DNA를 손상시켜 암으로 바꾸는 아주 조용한 범인이라는 걸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젊을 때 받은 자외선 손상이 누적돼서 피부암이나 그 전 단계 질환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저는 제 진료실에서 만난 실제 환자들의 이야기와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남기는 숨은 흔적들, 그리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피부암 조기 발견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의학 강의가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살아남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환자분에게 이건 피부암입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순간이죠. 얼굴이 굳어지는 그 짧은 순간, 수십 년의 삶과 기억이 그분의 눈에 스쳐 지나가는 것을 저는 봅니다. 얼마 전 박정출 어르신이 아들과 함께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눈 밑에 있던 작은 점이 몇 달 사이에 커지고 이제는 눈을 감았다 뜨게도 불편해졌다고 하셨죠. 저는 그 점을 보는 순간 단순한 점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 예상대로 악성 흑색종이었습니다. 악성 흑색종은 피부암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입니다. 전이가 빠르고 발견이 늦으면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특히 눈가처럼 민감한 부위에 생기면 안구로 퍼져 시력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박 어르신은 안구 내부까지 전이되진 않았지만 종양은 이미 많이 자라 있었죠. 의사 선생, 내가 평생 햇볕 보고 농사 지었지. 모자도 안 쓰고 시원한 게 좋아서 말이야. 그분의 말이 제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자외선은 단번에 큰 병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쌓이는 손상은 수십 년 뒤 암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옵니다. 또 한 분, 김길순 씨의 이야기도 잊을 수 없습니다. 20년 넘게 반일을 해오신 분이었죠. 4해 전 콧등에 작은 점이 생겼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방치했는데 색이 점점 짙어지고 크기도 커졌습니다. 결국 피부과를 찾고 검사 결과는 기저세포암이었습니다. 다행히 다른 장기로 번지진 않았지만 암은 이미 피부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기저세포암은 피부암 중 가장 흔합니다. 하지만 모양이 점과 비슷해서 초기에 발견하기가 어렵죠. 많은 분들이 레이저 시술로 점을 없앴다가 더 심각한 형태로 재발해서 뒤늦게 병원을 찾습니다. 김 씨도 넓은 범위를 절제해야 했고 피부 재건 수술까지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작은 변화를 무심히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더욱 무서운 건 피부암이 햇볕 노출 부위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발바닥, 손톱 밑, 손바닥 같은 곳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걸 말단 악성 흑색종이라고 하는데 동양인에게 특히 많습니다. 이 부위의 피부암은 통증이 거의 없고 잘 보이지 않아서 발견이 늦습니다. 강정욱 씨의 동우가 그랬습니다. 발 뒤꿈치에 굳은 살 같은 것이 생겼는데 걸을 때 조금 불편한 정도였습니다. 거울로 비춰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위치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하지만 조직검사 결과 이미 깊이 침투한 말단악성 흡색종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조금만 더 일찍 이 변화를 의심했더라면. 피부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시술로도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번 시기를 놓치면 절제 범위는 넓어지고 흉터와 후유증은 평생 남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제가 오랜 진료 경험 속에서 정리한 피부암 초기 발견을 위한 자가진단법과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지키는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 당장 확인해야겠다는 결심이 들도록 말씀드릴게요.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게 점인지 암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저는 항상 대답합니다. 정답은 의심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피부암의 무서움은 그 겉모습이 너무도 평범하다는 데 있습니다. 악성 흑색종도, 기저세포암도, 편평세포암도 초기에는 그냥 점이나 사마귀, 심지어 벌레 물린 자국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환자분께 이 5가지를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첫째, 모양이 대칭이 아닌 경우. 한쪽으로 기울거나 울퉁불퉁하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둘째, 경계가 흐릿하거나 들쭉날쭉한 경우. 점 주위가 퍼져나가는 듯 흐리게 번져 있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셋째, 색깔이 여러 가지인 경우. 검은색 안에 갈색, 회색, 심지어 붉은색이나 흰색이 섞여 있으면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크기가 6mm 이상으로 큰 경우. 연필 지우개 크기 이상이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다섯째,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경우. 크기, 모양, 색깔이 몇 주 또는 몇 달 사이에 변하면 꼭 검사료 받아야 합니다.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부암은 진행되면 옆으로 퍼지다가 어느 순간 세로로, 즉 피부 깊숙이 파고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 단계가 되면 수술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순간을 마음의 경고등이라고 부릅니다. 평생 내 몸에 있던 점이 변한다는 건 차 안에서 빨간 경고등이 켜진 것과 똑같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계속 달리면 결국 엔진이 멈추듯 우리 몸도 그렇게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많은 분들이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피부암의 일부는 암 전 단계에서 자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광선격화증이나 보웬병이라고 부르는데 겉으로 보면 단순한 각질이나 십진처럼 보이지만 방치하면 피부암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발견하면 수술도 필요 없습니다. 냉동치료, 약물치료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 끝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건조해서 생긴 거겠지 하고 넘긴다는 겁니다. 제가 수술한 환자 중에 한 분은 수십 년 농사일을 하시며 콧등에 생긴 광선격화증을 무시하다가 기정의포암으로 발전한 경우였습니다. 그분은 수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그때 알았더라면 점 하나로 이 고생은 안 했을 텐데.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이런 후회가 또 다른 환자에게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동안만큼은 손거울 하나 들고 얼굴과 손, 발, 목, 귀 뒤쪽까지 한 번씩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 그 작은 변화가 지금 당신을 부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수많은 상태의 피부암 환자를 봐왔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피부암은 조기 발견만 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암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악성 흑색종처럼 예후가 나쁜 종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초기라면 절제 수술 후 완치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너무 늦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설마 나까지라는 생각. 둘째, 증상이 없다는 것. 셋째, 겉모습이 평범하다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천해 보시라고 권합니다. 기억하시기 쉽게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첫째, 한 달에 하루는 피부 건강 점검의 날로 정하세요. 그날만큼은 거울 앞에 서서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귀 뒤, 목, 어깨, 팔, 손, 손톱, 발톱, 발바닥까지 전부 살펴보는 겁니다. 특히 발톱 밑이나 발 뒤꿈치는 잘 안 보이니까 작은 거울로 비춰보거나 가족한테 부탁하세요. 혹시 점이 새로 생겼다든지 크기나 색이 변했다든지 하면 그 날짜와 위치를 메모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게 나중에 병원 진료할 때 큰 도움이 돼요. 둘째, 자외선 차단 습관을 사계절 내내 지키세요. 여름에만 바르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흐린 날이나 겨울에도 자외선은 그대로 피부를 파고듭니다. 외출하기 30분 전에 차단제를 바르고 밖에 오래 계시거나 땀을 많이 흘리면 두세 시간마다 더 바르세요. 모자, 선글라스, 긴 소매옷, 양산은 햇볕과 거리를 두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셋째, 햇볕이 가장 강한 시간은 피하세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자외선이 가장 강합니다. 이 시간대에는 외출을 줄이고 부득이하게 나가야 한다면 그늘을 찾아다니시고 짧게 머무르세요. 넷째, 일상 속에서도 자외선을 막는 습관을 들이세요. 농사일이나 텃밭 가꾸기 전에는 꼭 차단제를 바르고 모자와 장갑을 착용하세요. 운전 오래 하실 땐 차 안으로도 자외선이 들어오니 팔과 손등에도 발라주세요. 바닷가나 계곡에 가시면 물이나 모래가 자외선을 반사하니까 평소보다 더 자주 발라야 합니다. 다섯째,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미루지 말고 병원에 오세요. 점이 변하거나 상처가 2주 이상 낫지 않으면 좀 더 지켜보자 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오시는 겁니다. 피부암은 전 단계에서 발견하면 수술 없이도 간단히 치료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오늘 내용은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5가지 생활 습관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혼자만 아는데 그치지 말고 가족, 친구, 이웃,
경로당에서 만나는 어르신들께도 한 번쯤 꼭 전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내 피부에도 저런 점이 있는데? 하고 떠오른 게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그건 그냥 지나가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거울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면 이번 주 안에 병원 예약을 잡으세요. 조기 발견은 그만큼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 타이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오늘 들으신 내용 중 하나만이라도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신다는 겁니다. 거울을 들고 피부를 살펴보든 자외선 차단제를 사서 가방에 넣든 아니면 가족에게 너도 점검 좀 해봐 하고 한마디 하든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앞으로의 10년, 20년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혹시라도 오늘 내용에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세요. 이건 단순히 채널을 위한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시라는 뜻입니다. 댓글도 남겨주세요. 나는 이렇게 피부를 점검해요. 우리 어머니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이렇게 나누는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야기가 끝나도 우리 하루는 계속됩니다. 햇볕이 쨍한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당신의 피부와 건강은 매일같이 돌봐야 하는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 자산을 지키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에요.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마음으로 그리고 꼭 필요한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아침 햇살에 눈을 뜨니 창밖 새소리가 반겨주네. 거울 속 주름도 이제는 내가 걸어온 발자국 같아. 참 오래 참았지 나보다 난 먼저. 이제는 나를 위한 하루를 살아볼래. 지금부터 내 인생이야. 남은 날들도 소중하니까. 누구보다 밝게 누구보다 힘차게 내 걸음 내 리듬을 붙여 내 맘대로 웃고 싶어. 이제야 보이네. 참된 인생은 지금부터 내 인생이야. 어릴 땐 몰랐던 소중함. 건강이 내 삶의 기둥이래. 하루 한 번 크게 웃는 것도 내 몸에게 주는 선물이래. 걱정은 너도 나 아직 멀었어. 심장이 말하네. 살아있다고. 지금부터 내 인생이야. 늦었다는 말은 하지 마요. 넘어진 날에도 흙 묻은 손으로 다시 일어나 걸으면 돼. 혼자냐 함께니까. 우리 모두 다시 피어나는 순간. 지금부터 내 인생이야. 나를 위한 시간표 이제야 펼치네. 희망을 적는 그 한 줄 위에 활력 인생 연구소. 내 인생의 새 이름이야. 지금부터 내 인생이야. 기적 같은